안녕하세요. 라프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 이태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진료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올해 마지막 유튜브 촬영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28가지를 모아서 질문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강아지는 건조해지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지 협착증 때문에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눌리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몸을 가려워서 긁을 때가 있듯이 자연스럽게 가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몸이 너무 가려워서 긁어서 피가 날 정도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사실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괜찮으나 피부 알러지가 있거나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강아지는 보통 12시간 이상을 자는 것이 정상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시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문낭이 차 있는 경우에도 항문을 끌고 다닐 수 있는데 피부 알러지가 심한 경우에도 항문을 끌고 다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노령견은 체온, 활력, 식욕, 그리고 배변 모두를 주의 깊게 매일 체크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컨디션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큰이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걸 수습할 수 있도록 물티슈 그리고 배변 봉투는 필수이고 자외선에 너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외선이 심한 날에는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주시는 것이 피부와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재활치료를 받는 강아지도 정말 많은데요. 따라서 강아지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압과 적절한 위치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즈워크를 통해 극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노즈워크를 통해서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꼭 전문적인 행동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초콜릿, 마늘, 양파, 그리고 포도는 절대 안 되고요. 나머지 야채나 과일 종류는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알러지가 있는 경우 꼭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애착 공간이 최소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까시는 건 요즘 잘 알고 계시고 소파에서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단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식이 알러지를 비롯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눈물이 과다하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누관의 개통성의 문제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꼭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부 알러지의 대표적인 증상인 소양감과 소양감이 발생하는 부위가 알러지의 호발 부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발적, 진무름, 소양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피부염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부위나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피부 문제이다 보니 수의사가 직접 보는 것, 시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시진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진행한 뒤에 시진과 피부 검사를 종합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철 눈이 올 때 뿌리는 염화칼슘이 발에 닿았을 때 피부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사람 제품을 썼을 때도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과민 반응을 유발한 물질이 잘 씻겨나갈 수 있도록 미온수로 깔끔하게 씻겨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와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오메가3와 필수 지방산은 피부의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수분의 손실을 막아주고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습진에 걸릴 경우 발 사이사이에 노란 진무름이 발생하고 발적이 발생하면서 소형감도 크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러지의 호발 부위인 발, 귀, 입 주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항문 주위 등 이 부위들에 가려움증은 없는지, 발적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겨울에는 복부 주위에 각질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 피부 접힌 부위에서 피부 진무름이나 발적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용 샴푸는 물 바른 방식으로 피부에 도포 후 10분간 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눈 주위에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 주위에 사용해도 되는 샴푸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뭇거뭇해지는 색소 침착이 정상적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으로 따졌을 때 사막이나 티눈 같은 것들도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러지가 심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굳은 살과 같은 태산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입, 항문 주위, 생식기 주위처럼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 청결 유지가 필요한 부분을 잘 씻겨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정 부위를 많이 핥거나 빨개지는 부위에는 약욕을 통해서 소독시켜 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소독약 바르는 것보다 약용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위생에, 그리고 습하지 않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의 피부는 사람의 피부에 비해 얇고 pH도 낮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습한 여름철에 증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건조해질 때에는 우리 아이들의 복부 부위, 특히 각질이나 부스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28가지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짧게 답변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라프클레르는 진료실 안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우리 보호자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피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